페르세우스의 모험. 페르세우스의 모험은 신화 속 모든 영웅들의 모험의 전형이다. 할리우드 영화로 반복해서 자주 만들어지는 이유도 페르시우스의 모험이 완벽한 스토리텔링의 구조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에 상영된 타이탄도 페르세우스의 모험을 다루고 있는데 신화의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페르세우스의 출생 비밀. 아르고스의 왕 아크리시오스는 딸 다나에가 언젠가 아들을 낳으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신탁을 받고 딸을 청동탑에 가두었다. 제우스는 청동탑에 갇혀있는 다나엘을 보고 그 미물에 반해 사랑을 느꼈다. 청동탑에는 문이 없었고 아크르시우스는 조그만 구멍을 만들어 음식을 넣어주었다. 제우스는 황금소나기로 변신하여 청동탑 지붕에 나 있는 조그만 구멍으로 스며들어 다나에와 사랑을 나누었다. 시간이 흘러 다나에는 탑 안에서 페르세우스를 낳았다. 다나에는 아버지에게 제우스 신의 핏줄이라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아버지는 후환을 없애기 위해 딸과 외손자를 괴짝에 넣어 바다에 버렸다. 괴짝은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니다가 세리포스라는 섬에 도착했는데 그 중간에 폭풍우를 만나 난파되지 않도록 제우스 신이 보호하였다. 세리포스에서 디티스라는 마음씨 착한 어부가 해안에서 그들을 발견하고 새 식구로 받아주었다. 페르세우스는 그의 집에서 16세까지 장부로 자랐다. 그러던 어느 날 세리포스의 왕 폴리텍테스가 동생 디티스의 집을 찾아왔다. 동생 집에 들렀다가 다나엘을 본 그는 그녀 미모에 반해 그녀를 차지하려 했지만 그녀 옆에 건장한 페르세우스가 버티고 있었다. 폴리텍테스 왕의 술책. 폴리텍테스는 눈엣 가시 페르세우스를 없앨 계획으로 거짓으로 이웃나라 피사의 왕 시노마우스의 딸과 결혼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신하들을 불러 신부에게 줄 지참금 명목으로 말들을 바치라고 명령했다. 페르세우스는 바칠 말이 없는 형편이라 왕이 원하시면 메두사의 머리든 무엇이든지 다 바치겠다고 약속했다. 왕은 메두사의 머리를 바치라고 명령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는데 메두사를 만나 지금까지 살아 돌아온 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고르고네스 세 자매. 메두사는 고르고네스라고 불리는 세 자매 중 하나였다. 다른 두 자매 스테노와 에우리알레는 불사의 몸이었지만 메두사만은 유한한 생명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세상의 서쪽 끝자락에서 살고 있었으며 황금 날개를 달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흉측하여 그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돌로 변해버렸다. 메두사를 죽이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게 공격하고 황금 날개를 달고 있는 그들보다 더 빨리 날아야 했다. 아테나의 도움. 페르세우스는 문득 아테나 여신을 떠올렸다. 그녀는 포세이돈과 자신의 신전에서 사랑을 나눈 메두사를 흉측하게 만든 장본인이었다. 페르세우스는 아테나 여신에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자 아테나 여신은 고르고네스 입상이 서 있는 사모스 섬으로 페르세우스를 데려가 메두사의 얼굴을 익히게 한 후 메두사 얼굴은 절대 보지 말고 거울에 비친 모습만 보라고 일러주며 거울처럼 번쩍번쩍 빛나는 방패 하나를 그에게 주었다. 그리고 메두사를 죽이는데 필요한 무기를 갖고 있는 요정들이 사는 곳을 알고 있는 그라이아이 노파를 찾아가라고 충고하였다. 그라이아이 노파들. 그라이아이 노파들은 눈 하나와 이빨 하나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데 그들은 포르키스와 케토의 자식들로 고르고네스들과는 자매 사이였다. 페르세우스는 노파들을 만나기 위해 리비아의 어느 산으로 갔는데 그곳은 아틀라스가 지구를 어깨에 받들고 서 있는 곳이다. 페르세우스는 그들이 눈과 이빨을 갈아 끼울 때 얼른 그것을 낚아챈 다음 요정들이 사는 곳을 대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노파들은 어쩔 수 없이 요정들이 사는 장소를 말해주자 페르세우스는 그들에게 눈과 이빨을 돌려주고 요정을 찾아 나섰다. 페르세우스의 무기들. 페르세우스가 찾아오자 요정들은 모험에 필요한 무기들을 꺼리낌 없이 빌려주었다. 어깨에 멜 수 있는 커다란 자루 키비시스, 신곤할 수 있는 한 상의 날개가 달린 신발, 스면 몸을 보이지 않게 하는 마법 투구가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헤르메스가 나타나 메두사의 머리를 자를 다이아몬드로 만든 낫을 주었다. 완전 무장한 페르세우스는 고르고 네스가 사는 곳으로 날아갔다. 메두사의 목을 베다. 고르고네스의 거처 주변에는 그들의 얼굴을 보고
돌로 변한 사람들이나 동물들의 형상이 즐비했다. 고르고네스는 청동 손과 황금 날개를 갖고 있으며 주둥아리에는 엄청나게 큰 혀가 멧돼지 어금니 모양의 이빨 사이에 매달려 있었다. 또한 머리 주변에는 실뱀들이 흐느적거리고 있었다. 페르세우스는 메두사에게 살금살금 다가가 방패에 비친 메두사를 노려보다가 한 방에 그녀의 머리를 자르고 목을 자루에 넣은 뒤 재빨리 하늘로 날아올랐다. 메두사의 짧은 비명 소리를 듣고 자매들이 깜짝 놀라 일어나 공중으로 날아올랐지만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울 수가 없었다. 결국 그들은 메두사의 목 잘린 시신 곁에 내려앉아 자매의 죽음을 애도할 수밖에 없었다. 아틀라스를 만나다.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목을 벨 때 지상에 핏방울이 떨어지자 땅속에서 날개 달린 천마 페가수스와 황금검을 지닌 크리사오르라라는 전사가 태어났다. 페르시우스는 메두사의 머리를 갖고 공중을 날아가다가 티탄족 아틀라스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하룻밤 묵기를 간청했다. 하지만 아틀라스는 페르세우스가 제우스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강제로 쫓아내려고 했다. 아틀라스의 박대에 화가 났지만 힘으로는 그를 제압할 재간이 없었다. 그래서 자루에서 메두사의 머리를 꺼내 아틀라스의 눈앞에 쳐들었다. 그 순간 아틀라스는 정상이 구름 속에 가려진 엄청나게 높은 산으로 변했다. 그 산은 오늘날에도 아틀라스 산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페르세우스보다 나중에 이루어지는 헤라클레스의 모험과 모순은 이른다. 아틀라스는 헤라클레스가 헤스페리데스 정원으로 황금 사과를 가지러 갈 때까지 산으로 변신하지 않은 채 여전히 살아서 지구를 떠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페르세우스는 계속 동쪽으로 날아가다가 케페우스 왕이 다스리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 이르렀다. 안드로메다 공주를 구하고 그녀의 약혼자 피네우스를 벌하다. 에티오피아의 왕 케페우스의 아내 카시오페이아는 허영심이 많았다. 그녀는 어느 날 자신이 바다의 요정들인 네레이데스보다도 더 예쁘다고 자랑하고 돌아다녔다. 모욕을 당한 바다의 요정들은 포세이돈에게 그녀를 혼내달라고 간청하자 포세이돈은 괴물 한 마리를 보내 케페우스의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그러자 케페우스가 리비아의 신 암몬에게 이 재앙을 피할 방도를 묻자 암몬 신은 그의 딸 안드로메다를 괴물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라는 신탁을 내렸다. 왕은 어쩔 수 없이 안드로메다를 해안에서 가까운 바다에 솟아있는 암초에 묶어두고 괴물이 데려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윽고 저 멀리서 괴물이 포효하며 안드로메다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에티오피아 상공을 나르던 페르세우스는 이 광경을 목격하고 아래로 내려가 왕과 왕비에게 사건의 전모를 전해들었다. 페르세우스는 먼저 그들로부터 괴물을 물리치면 안드로메다와 왕국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어 전광석화처럼 날아올라 메두사의 목을 자른 커다란 낫으로 단박에 괴물을 해치우고 안드로메다를 구했다. 사실 안드로메다는 왕의 동생 피네우스와 이미 약혼한 사이였다. 딸의 목숨을 구한 후 한창 연회가 무르익고 있는데 갑자기 피네우스가 많은 부하들을 데리고 나타나 형 케페우스에게 안드로메다를 낸스라고 말했다. 그러자 페르세우스는 우리 편은 모두 눈을 감으시오라고 외치면서 자루에서 메두사의 머리를 꺼내 높이 쳐들었다. 엉겹결에 메두사의 머리를 보고만 피네우스와 그의 부하들은 모두 돌로 변해버렸다. 아들 페르후에스의 탄생과 어머니의 복수. 페르세우스는 케페우스의 나라에서 거의 1년을 머물면서 안드로메다와의 사이에서 페르후에스라는 아들을 얻었다. 케페우스 왕은 아들이 없기에 페르세우스가 머물면서 왕위를 이어받기를 원했으나 고향에 계신 어머님이 걱정되어 페르세우스는 안드로메다를 데리고 세리포스 섬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아들 페르세우스는 장인 케페우스의 후계자로 에티오피아에 남겨두었다. 페르시아라는 이름은 바루이 페르후에스에서 유래했다. 후에 케페우스와 카시오페이아가 죽자 포세이돈은 바다의 괴물과 함께 그들을 하늘의 별자리로 박아주었다. 한편 세리포스의 왕 폴리텍테스는 페르세우스가 떠나자마자 그의 어머니 다나에를 끈질기게 괴롭히며 결혼을 강요했다. 사람들로부터 어머니가 당한 수모를 모두 전해 듣고 분노한 페르세우스는 궁전을 찾아갔다. 궁전에서는 왕과 신하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그가 약속대로 메두사의 머리를 가져왔노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고개를 한쪽으로 돌린 채 자루에서 메두사의 머리를 그들에게 보였다. 졸지에 메두사의 머리를 본 그들은 모두 돌로 변해버렸다. 무기 반납과 귀향. 어머니의 복수를 마친 후 페르세우스는 모든 무기를 헤르메스에게 바쳤고 헤르메스는 다시 원래 그 무기들의 주인인 요정들에게 돌려주었다. 처음부터 자신을 도와준 아테나 여신에겐 감사의 표시로 메두사의 머리를 바쳤다. 여신은 그것을 자신의 아이기스 방패에 박아 기념으로 삼았다. 그 후 페르세우스는 디티스를 세리포스의 왕으로 옹립시킨 다음 어머니 다나에와 아내 안드로메다와 함께 자신의 고향인 아르고스로 향했다. 외할아버지를 죽인 실수. 페르세우스는 자신과 어머니 다나에를 버린 외할아버지에 대한 원한을 품지 않았지만 외할아버지 아크리시오스는 페르세우스가 자신을 찾아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손자가 돌아와서 자신을 해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다 이웃나라 라리사로 도망쳤다. 그러자 페르세우스는 외할아버지의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어서 어머니와 아내를 아르고스에 남겨둔 채 라리사로 찾아 나섰다. 라리사의 왕은 아버지의 기일을 맞아 축제를 벌이며 원반 던지기 경기를 개최하고 있었는데 페르세우스도 이 경기 참가하게 되었다. 페르세우스가 원반을 던지자 갑자기 불어닥친 강한 바람 때문에 원반은 정상 궤도를 벗어나 관중석으로 날아가더니 한열로한 노인의 정수리를 맞추어 그를 절명시켰다. 그 노인은 바로 손자를 피해 달아난 외할아버지 아크리시오스였다. 비탄에 잠긴 페르세우스는 외할아버지의 시체를 아르고스의 아테나 신전에 묻어주었다. 왕국 교환과 미케네 건설. 고의은 아니지만 외할아버지를 죽인 것에 양심의 가책을 심하게 받았던 페르세우스는 아르고스의 왕위를 도저히 물려받을 수가 없었다. 고민하던 그는 이웃나라인 티린스로 가서 그곳 왕 메가펜테스와 담판을 지어 두 왕국을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즉 메가펜테스 왕은 아르고스의 왕이 되고 그는 티린스의 왕이 되었다. 티린스의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페르세우스는 신하들과 함께 여행을 하다가 물이 떨어져 심한 갈증에 시달렸다. 그런데 갑자기 물을 흠뻑 머금은 버섯 하나가 길 앞에 솟아올라 그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그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그리스어로 미코스라고 불리는 버섯에서 힌트를 얻어 도시 이름을 미케네라고 이름지었다. 페르세우스와 안드로메다가 죽자 아테나 여신이 그들을 케페우스와 카시오페이아의 옆에 별자리로 만들어주었다. 티린스에서 페르세우스 가문의 통치는 페르세우스의 손자 에우리스테우스의 죽음으로 종지부를 찍었다.